경기도 우정부시 구모동 촌보산 끝자락에는 철한 묘가 하나 있다. 일명 적두리묘라고 불리우는 위순공주의 무덤이다. 그 왼쪽 위편 조만큼에는 마치 적두리묘를 지키고 있는 듯한 또 하나의 산소가 자리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위순공주의 친부 금寧군 이계윤의 무덤이다. 어느 날 목격하게 된 초라한 적두리묘와 딸 자식이 무덤을 수백 년 동안 묵묵히 지키는 아비 산소의 아픈 잔영이 이 이야기를 쓰게 만들었다. 이 소설은 350여 년 전 왕가 정친이 요식으로 태어나 임금이 진짜 딸을 대신해 총나라 장수의 첩으로 끌려간 위순공주의 한 맺힌 일기장이다. 아니, 총나라 근대에 무참히 끌려갔다가 전신만고 끝에 거국으로 돌아온 수많은 여인들에게 환악녀 딱지를 붙여 비정하게 내치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대부라는 이름이 냉형을 한들에게 내미는 아주 오래된 고발장이다. 이 애숙, 그녀에게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무구한 소녀의 몸으로 임금과 조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딸. 그리고 그 아비의 비유는 오늘날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 이름만 공주인 신분으로 느닷없이 낯선 이국 땅으로 가야만 했던 그녀의 삶에는 또 어떤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이 겹쳐왔을까? 더없이 신선한 생애의 끝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건만 그녀에게 영광은커녕 한 자락이 안오한 삶조차 없었다. 왕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층 그리고 백성들은 그녀의 생전을 그저 수치스러워했고 위정자들은 나라를 위해 바친 그녀의 고귀한 희생마저도 더러운 당파 싸움이 소재로 삼길 주저하지 않았다.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찾으며 감춰진 공간을 상상력으로 메워 나가는 동안 가슴속으로 참 많이 울었다. 나를 울게 한 건 이 애숙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어설픈 동정심이 아니라 처절한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통안 때문이었다. 민중의 삶을 짓밟으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라를 이끌어 결국은 망국의 천길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특권층 위정자들이 어리석음 내지는 사악함에 대한 가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가짜 공주가 되어 총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눈물 어린 애사를 통해 나라의 운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아직도 울고 있는 또 다른 애숙은 없는가? 백옥 같은 가지의 매화 한 그루 마을길 멀리 다리 옆에 피었네. 물 가까워 먼저 핀 줄 모르고 아직 녹지 않은 눈인 줄 알았네. 당나라 신이라고 했던가? 장위의 일찍 핀 매화라는 제목이 낯설지 않다. 한지 위에 슬을 넣듯 또박또박 정성스레 내려앉은 시 한 슬을 넣고 또다시 가슴이 드박망이 지리다. 내가 왜 이러지? 저녁 무렵 몸종 부스리 앞치마 속에 감추고 들고 온 서차를 내밀었을 때부터 애쓰은 기분이 야릇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낯선 청각이 부술에게 주며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편지였다. 짐작이 아주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겉봉에 적힌 김담이라는 이름을 보자 짐작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김담은 처음 보는 이름이다.
하지만 예감하건대 지난번 설명절 다음 날 시전 구경을 갔을 때 스쳐보았던 덜형일 것이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윽이 건너다 보다가 슬금슬금 따라오던 그 사람이리라. 장사치가 펼쳐놓은 너리개 구경에 빠져있을 때도 저만치서 아닌 듯 겼는지라던 그 청년이 틀림없을 것이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시전에서 처음 본 이후로도 이따금 길에서 그를 지나친 적이 있다. 어쩌다가 마주칠 때도 눈빛이 가볍지 않던 사람이었다. 흘끗 쳐다본 눈에 들어온 덜형은 흰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굵직굵직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씩씩한 장부의 기운이 넘쳐나는 호남이었다. 부술이 받아온 편지에 적힌 시는 청년이 직접 지은 글이 아니었음에도 단숨에 가슴에 박혔다. 그 반듯하고 넘치지 않는 필치 또한 단박에 마음에 새겨졌다. 한지위의 시를 대내다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던 해석은 해시가 다 지나갈 시각에 잠을 청하지 못했다. 김담이라는 덜형은 어떤 분일까? 장미 시를 알 정도면 학식 또한 낮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일찍 핀 매화라는 시를 보낸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물 가까워 먼저 핀 매화라니. 애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 심지를 덮었다. 그리고 소안을 당겨 지필 묵을 챙겼다. 목을 갈았다. 문득 떠오른 시구가 있었다. 그대여 매화씨를 쓰려거든 마땅히 거여한 경계를 만들게나 붓끝에 한 점 티끌만 있어도 매화는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까. 남성 시대의 문사 유이명시 매화절거다. 20자를 다 쓰고 나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 쓴 글씨치고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장미의 일찍 핀 매화라는 물음에 좋은 답이 될 것도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애숙은 깜짝 놀랐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또다시 가슴이 뛰었다. 얘야, 오미다. 좀 들어가마. 어머니였다. 대답할 겨를도 없이 미닫이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아, 어머니. 애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밤이 깊었는데 왜 잠들지 않고 있는 게냐? 몸이 불편한 것이냐? 어머니가 곁에 앉으면서 소안 위에 놓인 글씨를 넌지시 들여다보았다. 애숙은 당황했다. 아닙니다. 그저 잠이 쉽게 들지 않는지라 목을 좀 갈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종이 위에 쓰인 시글을 두 번째 훑었다. 매화절구를 쓰고 있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밤잠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느리라. 어머니가 자애로운 손길로 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정녕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다. 소녀에게 무슨 근심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대견한 듯한 표정을 떠올리며 말했다. 네가 벌써 16이 되었구나. 너희 오라비들이 분가하고 난 다음 너를 보고 사는 재미가 참 좋았는데 어느새 다 컸구나. 이제 머지않아 마땅한 혼처가 나오면 시집을 가야지. 백옥같이 희고 맑게 태어난 네가 학문까지 갖추었으니 필시
훌륭한 가문으로 출가해 복받고 살 것이다. 어머니 독담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부끄러웠다. 왜 안 주무시고 건너오셨는지요? 손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네 아버지는 안 들어오셨고 네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잠시 와보았느니. 아버지께서 안 들어오셨다고요? 그 양반 늦고 못 들어오시는 날이 어디 하루 이틀일 일이더냐. 어디에서 나라 일을 넣고 선비들과 토론하며 밤새 너심초사 하시겠지. 그러시다가 자칫 공강을 놓치실까 조우됩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다마는 워낙 내강하신 분이라 괜찮을 거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자정이다. 불 내려놓고 갈 터이니 어서 잠자리에 들거라. 잠이 부족하면 안색부터 후려지는 법이란다. 예. 어머니는 허렁불을 끄고 일어섰다. 애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방을 나가는 어머니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했다. 편안히 주무세요, 어머니.